결국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을 소가리를 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그냥 가만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남자에게 휘둘리기보다는 나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걸 같이 중요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걸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자가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주변의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괜찮은 남자 있는데 소개 한번 받아볼래? 라는 말을 던졌을 때 만약 여러분들의 반응이 1번 진짜? 걔한테 혹시 내 사진 보여준 적 있어? 미리 말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 그리고 2번 그래? 걔 사진 한번 봐봐. 어떻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을 하는 상황이에요. 나 이번에 남친 생겼다? 잘생겼지? 진짜 나 행복하게 해줘 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1번 진짜? 대박. 어디서 만났어? 그리고 2번 진짜? 어떤 게 좋았는데? 라는 그 간극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3번. 만약 여러분들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4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 지금 저녁 11시 아니야? 남자친구한테 3시간, 4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자, 1번. 미친 거 아니야? 야, 자정이 다 돼가는데 연락이 없다고? 라고 말을 할지 아니면 2번. 그래? 원래 연락이 잘 안 돼? 아니면 오늘만 그런 거야? 라면서 그 상황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는 습관이 있다. 자, 이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사소한 차이지만 습관을 구분짓는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번과 2번의 그 가장 큰 차이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황에 휘두르느냐 아니면 남자를 휘두를 수 있느냐의 차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뭔가 내 사진 보여준 적 있어 라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좋다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의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 남자가 좋다고 하니까 어디서 만났는지에 대한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고 남자도 또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 오늘 영상에 해당하는 내용도 좀 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남자도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냥 괜찮은 남자를 만나도 괜찮은 남자를 잘 만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감은 잡았겠지만 내 사진 한번 봐봐라고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진짜 어떤 게 좋았어? 아니면은 연락이 원래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오늘만 그러는 거야? 좀 더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성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 상황에 수동적으로 감정에 예민 반응을 하기보다 그 상황을 컨트롤하고 내가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적절하지라는 것들을 사고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연애에서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의 예시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고 소개팅을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이 생각보다 미적지근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지도 않고 나한테 그 뒤에 애프터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좋아한다는 표현이 없어. 그럼 그랬을 때 많은 여성분들은 또 이제 수긍에 빠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남자는 날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아직 미련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좀 한번 지켜보고 나서 내가 좀 결정을 하자. 이 사람이 좀 더 서툰 사람일 수도 있고 좀 내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자라면서 내 마음을 좀 더 인내심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가 넘어가게 되면 친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나 요즘 썸남 생겼는데 소개받은 남자가 반응이 너무 없어. 나한테 표현을 너무 안 해. 그런 식으로 고민 상담을 하면서 혼자 소가리를 하기 바빠요.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봐봐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전혀 몰라요. 그냥 그 남자도 내가 이렇게 밀당을 해야지 해서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됐든 아니면 표현을 안 하는 남자이든 간에 중요한 건 그것들을 의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대화 속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계속 파악하고 떠보는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소통이 단절되기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뭔가 궁금증이라는 게 더 커져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하나의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근데 오빠 우리는 무슨 사이야? 근데 오빠는 날 어떻게 생각해? 라던가 아니면 조금은 똑똑하게 머리를 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남자를 떠보기도 해요. 알겠어. 그러면은 오늘 자고 너 나중에 편할 때 다시 연락해줘. 그러면 남자들은 딱 그 문자를 받고 나면 어때요? 그러면 진짜로 그냥 얘는 편할 때 그냥 연락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떠보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둘 중 하나예요. 아, 얘가 연락이 오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겠지. 연락이 안 오면 관심이 없는 거겠지.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내가 예상을 하려고 하는데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오해를 하기 쉽다고요. 그러면은 그 남자는 어느샌가 내가 편하게 이 여자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거고, 연락을 편하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계속 애간장이 타니까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상황적인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남자랑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뭔가 일할 때는 뭐 연락이 안 되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연락이 잘 된다던가, 아니면은 반대로 일할 때는 연락이 진짜 잘 되는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또 연락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답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또 다시 이 남자랑 나와의 사이를 생각을 해서 아, 이걸 또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그 고민이 빠지기 시작을 한과 동시에 그 남자의 마음을 또 떠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쯤 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눈치를 챘겠지만, 남자가 일할 때 연락을 하고 일하지 않을 땐 연락이 잘 안 되든 그 반대의 경우든 간에 얘는 이렇게 내가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미 수십 번의 습관을 통해서 학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사소한 습관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여성분들이 이 주체성이라는 것들을 꼭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를 해석을 하는 데만 좀 뭔가 급급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체성의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뭐 아니면 도겠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는 것들을 내가 예상을 모든 걸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간에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어떠한 생각이 들면은 그 감정을 먼저 해소할 생각을 하는데 습관을 좀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언제나 말을 하듯이 그 감정을 배설하지는 말라는 말을 하잖아요. 감정을 배설하는 거랑 그 해소를 하는 것과 해결을 하는 것 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뭔가 내가 이런 불편함이 느껴지네라는 것들이 생기면 그냥 그것들을 느껴지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어떠한 말과 행동들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줬던 어떤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들에 내가 이입을 해서 내 기분이 나빠지거나 불편함을 만든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줬던 어떤 행동들을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거는 그냥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건데, 그런 것들을 구분을 좀 먼저 해보는 거죠. 사소하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 3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앞서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너는 연락이 안 돼? 라는 그 3시간에 꽂혀버리게 되지만, 반대로 이 사람이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원래 연락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만 그런 건지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내 스스로가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감정을 구분을 한 채 어떤 현상에 이입을 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아, 확실히 이 남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나한테는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준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라는 사람의 어떤 서운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감정을 꼭 얘기하지 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 이런 게 좀 서운해, 나 좀 짜증나는데 너 이렇게 하는 거 좀 아니잖아? 너 3시간 동안 연락이 되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것들을 그냥 내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 말을 딱 듣게 되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몰라요. 내 여자친구한테 아, 나는 서운하게 해야겠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한 거라면 여러분들이 서운하다고 했을 때 찔리는 게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혹은 그런 상황을 저지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내지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기분이 나빴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게 차라리 쉬워요. 뭐 3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연락이 안 되는 동안 근데 왜 3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어? 라고 대놓고 물어본다던가, 아, 근데 자기야, 너 나한테 아까 그런 말 했었잖아. 근데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내가 아, 뭔가 기분 나빠할 포인트가 아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입장에서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나 이런 것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주도권을 잡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한테 왜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뒤로는 자연스레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너가 이러이러한 나한테 행동을 했었던 것들이 나한테는 뭔가 이런 게 기분이 나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 충분히
그랬을 수 있겠다. 그거는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 남자를 만나게 되면 뭐 일주일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을 만날 수도 있고 1년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왔었던 둘 사이의 연애의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면 뭐만 하면 다 맞춰줬었던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맞춰주는 연애를 했었던 여성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결국 지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갔을 때는 진짜 그냥 내가 뭐든지 뭘 해도 편하게 얘는 다 맞춰주는 애야. 혹은 확실히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나를 되게 좋아해주고 우리가 참 행복해지게 됐었어. 그것들의 결과론적인 어떤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되는 게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이 습관이라는 부분인데 바로 그게 내가 상황에 계속 휘둘리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 상황을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뭔가 감정적으로 불편한 게 있으면은 그것들을 그냥 내가 이해하고 무조건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러분을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감정을 포기하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적절한 소통을 하면서 아 얘는 이렇게 대하면 더 좋아하는구나. 아 확실히 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연애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배운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들을 의도하지는 않지만 나의 감정이라는 것들을 좀 더 이해를 시키고 그 사람이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실천을 하면서 뭔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되게 재미를 느낀다고요. 남자들은 근본적으로 애초에 그 호기심이라는 것들을 타고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근데 이 남자들이 좀 더 인생에서 흥미를 느끼게 되고 흥분을 하고 익사이팅을 경험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결국 그 재미라는 요소와 관련이 참 깊어요. 물론 연애라는 것 자체가 재미로만 하는 연애는 아닌 게 맞아요. 그 안에서 안정감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일하는 것도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결국 재미없는 연애가 반복되면은 당연히 그냥 일상 속에 하는 얘기도 뻔해지게 되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디데이 카운트만 올라가는 거지 그 안에서 우리가 쌓아가는 추억이라는 것들은 많이 없단 말이죠. 결국 이 재미 요소가 더해지게 되면은 남자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나한테 소중한 관계야 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보다 더 많이 특별한 것 같아. 결국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을 소가리를 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그냥 가만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남자에게 휘둘리기보다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간에 이건 내가 서운하니까 나는 이걸 맞춰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아, 나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걸 같이 중요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그게 남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연애를 하는데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걸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